지난 주말 사이 정읍에서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정읍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돼 정읍고 수업은 2주간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정읍시 상두산 석산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전 영향평가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박 4일간의 전북 일정을 마쳤습니다. 정 전 총리는 IMF 외환 위기를 헤쳐나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할을 맡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 전 사장은 태양광, 발광 다이오드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정읍에서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읍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일가족 4명과 확진자의 지인 등 7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읍시는 해당 학교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학생과 교사 등 29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전북도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민중행동은 성명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 검사 의무화는 차별적이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실효성도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내 외국인 노동자의 확진 사례가 늘어나자 17일 0시부터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할 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LG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는 지난번 보도해드린 상두산 석산 개발과 관련해 연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석산 개발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네,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발생한 고통을 온전히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을 이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에는 돌가루가 성인 키만큼 쌓였고 불그스름한 액체가 뒤덮여 있습니다. 모두 수년 동안 마을 인근 석산 개발 현장에서 흘러내려왔습니다. 농번기에도 주민들이 저수지 물을 빼낸 이유는 더 이상 이 물로 농작물을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처럼 피해가 수년 동안 지속돼 왔지만 부유물을 걸러줄 오탁 방지막조차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허가 자체를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게 돼 있고 근데 설치도 안 하고 작업 허가 내주고 작업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뭐 비 온다는데 비 와서 흘러내려봐요. 이게 저수지가 침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 위를 수시로 오가는 트럭도 걱정거리입니다. 노년층이 대부분인 주민들은 지나가는 트럭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지 오래입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한 석산 개발업체로부터 이 구간에 트럭 운행을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그때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와서 그냥 바람을 탁 주면 그냥 바람이 나한테 그냥 탁 끄면서 그냥 내가 딸려 들어가려고요. 딸려 들어가려고. 세상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자식들은 저 객지가 있으면 몰라요. 그런 게 늙은이들만 그냥 이렇게 죽어. 그런 게로. 하루도 수십 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도 바쁘니까 못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촬영을 해도 두려워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집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거든요. 전북방송은 상두산의 석산 개발을 허가받은 업체가 작성한 80여 페이지 분량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평가서는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 꼭 협의를 거쳐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평가서에는 오탁 방지망이 설치될 위치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 평가서를 검토한 전북지방환경청은 제도상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평가서에 담긴 개선 사항을 언제까지 이행한다거나 어떤 조건에서 해야 한다는 명확한 내용까지 현실적으로 정해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 날짜 몇 년도에 이렇게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까지는 조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조건부로 약간. 네, 저희는 다 조건부입니다. 네. 상두산 석산개발업체 관계자는 마을을 오가는 트럭은 다른 업체 트럭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탁 방지막 설치 등에 대한 서면 질문에는 아직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은 오늘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맨날 돌가루를 마시고 있으니 이거 살겠냐고 이렇게 해갖고.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북도 공무원이 매입한 땅이 매매될 경우 거래가보다 2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공무원 A씨가 지인 3명과 함께 곧장 백양지구 인근 논가밭 등 9,500여 제곱미터를 1제곱미터당 14만 원 선인 4억 원에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은 택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창 백양지구에서 직선 거리로 2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A씨가 지난해 11월 구입한 뒤 6개월 만에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 도청 지역개발 정책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부동산 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북본부 직원이 지인을 통해서 매입한 토지를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 소유로 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지난 2010년 조카 명의로 매입한 전주 효천지구의 땅 한 필지를 2015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 소유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정황상 토지 매입과 직무 연관성 등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토지 매입에 조카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친인척들은 또 효천지구 외에도 완주 삼봉지구와 광명 시흥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 부동산 17억여 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북 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광주지법이 최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25억 원 규모의 군산시청 LED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 5월 광산업진흥회에 입찰 업무를 위탁했으며 이에 따라 업체 선정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설치 감독은 군산시가 맡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박 4일간의 전북 일정을 마쳤습니다. 정 전 총리는 IMF 외환 위기를 헤쳐나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북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7명은 이러한 정 전 총리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김제시청을 찾았습니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과 불평등, 불공정 해소와 같은 대한민국 과제를 해결하려면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할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감히 제2의 김대중을 꿈꾸어왔던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북을 희망 고문해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총리 시절 새만금 위원장을 맡아 개발 방향과 속도를 냈고 수질 개선 대책과 같은 꼭 필요한 과제에 대해 나름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논란과 갈등이 여전한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좀 더 나서면 어떤가 그래가지고 지자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선 연연하지 않겠다며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연연하지 않고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를 시작으로 김제와 정읍, 고창 등을 돌며 3박 4일간의 전북 일정을 마무리한 정 전 총리. 자신의 정치 기반인 전북에서는 김성주, 이원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의 한 인터넷 신문 기자가 비판성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한 인터넷 신문사 A 기자를 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 기자는 임실과 순창, 남원 지역에 기반을 두고 관공서 등의 비판성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의회와 고창군 의회가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두 기관은 17일 새만금과 목포 구간 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1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해당 사업이 2차 계획부터 제외됐다며 지역 개발과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중장기 발전 대책으로 전북 독자권 메가시티 구성을 통한 타 지역과의 상생벨트 구축을 내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20년의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지역계획을 구체화한 전라북도 최상위 법정계획인데요. 수립된 주요 목표는 도농융합 생태문명 수도 육성, 스마트 농생명 신산업 거점 조성 등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각 목표별 전략으로 경제산업, 관광, 교통, 사회, 환경 등 28개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20년간의 사업별 재정투자 계획으로 120조 규모를 전망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국토 광역화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세종 충청권, 수도권 연계벨트인 혁신성장축과 새만금권 확산 및 동서 상생발전 벨트인 생태문명축을 설정해 5권 6축의 미래지향적 공간 구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도내 전역을 새만금권, 중추도시권, 동부권, 서남권, 동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간 상호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을 강화할 특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미래 20년엔 전북 지역 총생산액이 현재 57조 2,710억 원에서 121조 1,350억 원으로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전체 산업에서 1차 산업은 7.1%에서 5.1%로 2차 산업은 31.7%에서 31.9%로 3차 산업은 54%에서 56.4%로 그 비중이 전환되는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보완해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면 전북도 중장기 발전 전략과 환경, 지역개발, 분야별 시군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휴일이나 퇴근 후에 나이트클럽에 갔던 지자체 공무원 8명이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공무원들에게 사적 모임 금지령이 내려졌던 기간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는 그 기간 이후에 갔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도 지켰다고 하는데요.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사생활도 없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역 지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